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왕발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왕발이는 좀 띨띨하긴 하였으나 힘은 마을에서 가장 셌답니다. 하루는 왕발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산더미처럼 나무짐을 한 왕발이는 잠시 큰 나무에 기대어 숨을 돌리고 있었지요. 어이, 연초를 어디다 두었더라? 담배 한 대 피울 요량으로 품속을 뒤지는데 이게 웬걸 어디다 흘렸는지 도통 보이질 않았지요. 답답해진 왕발이는 혹시라도 쌈지를 찾을 요량으로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 어느새 산길 올라오는 길목에 계곡까지 와 있었지요. 에라이, 이놈의 연초가 어디에 숨었노? 나오기만 하면 죄다 피워버릴란다. 헌데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끊길 듯 끊길 듯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올 거니 저짝에 가서 남는 게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왕발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른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자 웬 사내가 여인을 올라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쓰며 끙끙거리는 것이 아주 급해 보였지요. 헌데 머리가 딸리는 왕발이는 기딴 건 신경도 안 쓰고 냅다 외쳤답니다. 어이, 거기 좀 들으시오. 바쁜 건 알겠는데 혹시 연초 한 대만 좀 빌려줄 수 있겠소? 뽀시야, 이놈은 또 어디서 나온 잡놈이야? 여인이 어머머 소리를 지르는데 얼굴이 시뻘개진 사내가 화를 버럭 냈답니다. 그러더니 곧장 왕발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죠. 하기야 저 상황에서 누가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장사 왕발이는 덤비는 사내를 난짝 들어다 그대로 맺혀버렸지요. 어이쿠, 왜 갑자기 덤비고 지랄이오? 아이고 나중네. 아니 이 미친 것이 사람을 친다. 허나 왕발이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요. 아, 거참, 한 대만 빌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도 싫으셨소? 인심 참 야박하다야 정말. 사내는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만 보니 얼굴이 미끈한 것이 옆마을에서 남봉꾼으로 이름난 널름이었지요. 이제 보니 널름이랑 감시 부인이었구만. 헌데 왜 그리도 끙끙대고 있나? 밑에 깔린 여인은 이 마을 제일의 미녀 감시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래를 즐기다가 그만 왕발이에게 들키고 만 것이었죠. 감시 부인은 옷으로 얼른 가리고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보게, 이런 건 봐도 못 본 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본 걸 어떻게 못 본 채 한단 말이오?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헌데 말귀 어두운 자네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것이야? 그 말에 왕발이는 발끈하고 말았지요. 내가 모르긴 뭘 모른다는 것이오? 나도 다 안다오. 정말인가? 그럼 모른 채하고 입을 다물어 줄 텐가? 본 거랑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뭔 상관일까요? 왕발이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지. 그러니 입 꾹 다물고 있을 것이오. 고맙네. 그럼 왕발이 자네만 믿겠네? 아, 그럼 적당히 놀다 가시오. 그럼 난 가보겠소. 왕발이는 담뱃쌈지를 어디 가서 찾나 어쩌나 궁시렁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마님, 왕발이 저것이 봐버렸으니 어쩐대요. 자네 왕발이가 누군지 모르는가? 쟤는 맹추 같은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게. 그래도 자칫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 아네요? 누가 왕발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힘이나 더 쓰게나? 그래도 널름이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왕발이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들판에 소를 먹이러 나갔답니다. 헌데 한창 풀을 뜯던 소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아, 이놈의 소가 어딜 간 것이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한참을 찾는데 언덕 아래에서 길게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조아라 뛰어가 보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소 대신 웬 남녀가 뒤엉킨 게 아니겠습니까? 사내가 힘을 쓸 때마다 여인이 소처럼 울어 제끼는 것이었죠. 아니, 이것들이 누굴 놀리고 앉았나? 왜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그려? 왕발이가 짜증을 팍 내니 사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또 널름이었습니다. 아래의 여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감시 부인이었고요.
이 똥물에 튀길 자식이 우리 뒤만 졸졸 쫓나? 이놈, 이번엔 못 참는다. 화가 치민 널름이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죠. 감씨가 말릴 사이도 없었습니다. 어이구, 바빠 죽겠는데 왜 시비요? 왕바리는 널름이 주먹을 쓱 피하고는 손바닥으로 한 방 날렸지요. 짓단에는 밀어버리려고 한 모양인데 어디 왕바리 힘이 보통 힘입니까? 널름이는 그만 풀썩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손으로 몸을 가린 감씨가 소리를 빽 질렀지요. 아니 이게 무슨 행패인가? 자네 설마 우릴 따라다니기라도 하는 건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제 소를 찾으러 왔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소를 왜 여기서 찾나? 그렇게 감씨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저짝에서 길게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올 거니 소야 거기 서라. 이번엔 달아나지 말거라. 왕바리는 조아라 소를 잡으러 가버렸답니다. 벙찐 널름이와 감씨는 왕바리가 사라진 곳만 보았지요. 왕바리 이놈, 감히 내 얼굴을 치고 가버려. 언젠가 호되게 갚아주마. 널름이는 왕바리가 자기를 때린 것에 단단히 앙심을 품었답니다. 성정이 음험한 널름이는 조만간 뭔가 저지를 모양새였지요. 아석에 왕발이 접건 좀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가 참으면 별일 없을 걸세. 정말 별일 없겠지요? 그럴 걸세. 자, 왕발이 놈도 갔으니 다시 오게나. 에이, 기분 잡쳤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기별하지요. 그러지 말고 좀 더 있게. 아닙니다. 부인도 최진사 나리와의 잿가를 앞에 두고 계시니 슬슬 들어가셔야지요. 하기사 감씨는 요새 마을 제1의 부자 최진사와 교제 중이었죠. 최진사 집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바깥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하여 둘은 어영부영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하여간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지요. 갑부 최진사가 마침내 재혼을 하였거든요. 신부는 마을에서 미색으로 이름난 감씨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주고 있었지요. 그렇게 혼례식이 한참 무르익어갈 쯤 왕바리가 나타났습니다. 왕바리는 대뜸 최진사가 앉은 상으로 가더니만 고기며 떡 등 안주를 맨손으로 마구 집어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진사는 인상을 팍 썼지요. 이놈아! 남의 잔치상에 왔으면 얌전히 먹을 것이지 왜 또 회방질은 회방질이냐? 인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난 또 이래도 되는 줄 알았지요. 아니, 남의 것을 마구 집어먹는데 그런 건 어디 가서도 안 된다, 이놈아! 그러자 왕바리는 바보처럼 씩 웃었답니다. 에이, 남의 것을 널름널름 집어먹는 녀석도 있는디 지라고 왜 안 됩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진사나리도 자기 거 누가 집어먹지는 않는지 잘 살피십시오. 다들 벙쪄 있는데 신부인 감씨 부인만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지요. 한편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던 널름이는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여간 왕바리 덕에 결혼식이 한바탕 뒤집어졌지만 그런대로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지요. 왕바리는 천연덕스럽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술이랑 안주를 신나게 먹었답니다. 희야, 진사나리 결혼식이라 그런가 안주가 아주 실하구마. 잘 먹고 갑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왕바리가 휘적휘적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비 차례를 걷고 있는데 벼랑간 몽둥이를 든 놈이 덤벼드는 것이었죠. 널름이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 감히 누가 뭘 집어먹어. 아이고, 그 정도 했으면 알아서 그만둘 것이지 누구 입을 막으러 온 것이오. 널름이는 오늘 왕바리가 떠들어댄 것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었죠. 해서 화도 나고 쪽도 팔려서 왕바리를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널름이의 몽둥이가 왕바리 머리로 날아들었지요. 허나 왕바리는 힘 하나는 무식하게 샜지요. 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왜 밤중에 덤비긴 덤비시나? 왕바리가 손을 들어 몽둥이를 턱 하고 잡는데 이게 글쎄 뿌리가 박힌 듯 꼼짝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널름이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힘을 줘도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러다 왕바리가 갑자기 손을 놓았지요. 힘주고 있던 널름이는 제풀의 뒤로 나자빠졌답니다. 거 기운이 이리도 없어서 여인의 위에서 힘이나 쓰겄소. 뽀야, 오늘 내가 니놈을 박살내지 못하면 널름이가 아니라 우액이다. 에이, 나한테 맞아도 우액 토할 텐데 뭘 그런 싱거운 소리를 한다요? 그러면서 한 방 날리니 정말로 널름이는 오늘 먹은 것을 죄다 개워내고 말았지요. 왕바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좋은 거 드셨으면 얌전히 집 가시오. 난 이제 가볼 테니 싸게 헤어집시다. 그제야 부스스 일어난 널름이는 골목길로 사라지는 왕바리를 무섭게 노려보았답니다. 오냐, 니놈이 완력은 되는가 모르겠는데 꽤는 나한테 안 될 것이다. 오늘 일은 내 톡톡히 갚아주마. 그 후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왕바리가 감자밭을 갈고 있는데 최진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머슴들까지 우르르 끌고 나타났지요. 헌데 최진사의 얼굴이 아주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왕바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아니 진사나리. 저는 지 이름자도 모르는디 제 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다 이놈아. 하여튼 넌 오늘 제삿날이니 그리 알거라. 그러면서 머슴들과 합세해 왕바리를 마구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맞아주던 왕바리는 이내 짜증이나 뿌리치고 말았지요. 아 대체 왜 이러는디요? 뭔진 몰라도 난 억울하다 이겁니다. 뭐야, 이놈이 내 안 사람을 건드리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건 또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래요? 내가 감시 부인을 건드려요? 왕바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내가 다 듣고 왔다 이놈아. 아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거 계곡에서 한번 언덕에서 한번 얼굴 본 게 다입니다. 뭐야, 얼굴을 봤어? 이놈이 아주 작정을 했었구나. 최진사는 더 화를 내었습니다. 이제 보니 왕바리가 아주 계획적으로 감시의 뒤를 따라다닌 것 같았지요. 허나 남녀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왕바리였습니다. 정말로 마주친 게 다인데 뭘 저리 화내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뭐들 하고 있느냐? 이놈을 더 쳐라. 최진사의 하인까지 합세해서 연락에 팼지만 왕바리는 끄덕없었습니다. 하기야 마을 제1의 장사였으니까요. 한참을 시근덕거리던 최진사는 결국 삿대질을 하며 왕바리를 내쫓았지요. 여인네를 넘보는 금수 같은 놈에게 빌려줄 땅은 없다. 오늘부로 네가 부쳐먹던 땅은 전부 도로 가져갈 터이니 너는 동네에서 나가거라. 하 정말 돌아버리겠네. 내가 뭘 했다고 이런데요? 왕바리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차피 이 마을 논밭은 죄다 최진사의 것이니 눈밖에 난 이상 마을에서 이를 구할 리가 만무했으니까요. 하여 왕바리는 달랑 보찜 하나를 메고는 마을 바깥으로 향했답니다. 에라이 이놈의 마을. 내 다시는 오나봐라. 쓸쓸히 떠나는 왕바리를 숨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널름이었지요. 흐흐흐, 알턴 니가 빠진 기분이로구나. 니놈은 날 분노케 했으니 응당 대가를 치른 것이다. 널름이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감시 부인이 결국 왕바리를 모함했던 것이지요. 감시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니 감시 말이라면 꺼벅 죽는 최진사가 참을 리 없었지요. 그리하여 감시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최진사는 화를 바락바락 내며 왕바리를 마을에서 쫓아낸 것이었답니다. 니놈은 내일에 방해만 될 것이니 이 기회에 싹을 잘라둔 것이다. 왕바리에게 맺힌 원한도 있었지요. 허나 다가올 큰일을 방해하면 안 되었기에 꼭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왕바리를 보내버렸으니 이제 감시와 동네 여인들은 모조리 널름이 차지였죠. 그리하여 널름이는 사라지는 왕바리를 보며 득이만만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한편 왕바리는 늦은 시간에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에휴 일거리를 찾아야 하니 일단 이 고갯길을 넘고 생각해 봐야겠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재를 넘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산에서 밤을 보낼 판이었죠. 그렇게 산길을 지나는데 어슴푸레한 길섭에 무언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눈을 까뒤집고 쓰러져 있었지요.
나보다 더 대책이 없는 사람이 있구만. 이보시오. 이런 데서 자면 곧불에 걸리고 말 것이오. 왕바리는 여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허나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 여인은 기절해서 의식이 없었는데요. 무식한 왕바리는 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줄 알고 있었답니다. 나 이거야. 여기다 버려둘 수도 없고. 어휴, 인심 썼다. 아랫마을까지만 데려다 주겠소이다. 산에 두고 갔다간 들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하여 왕바리는 여인을 등에 척 업고는 산을 내려갔답니다. 에휴, 뭔 여인네가 이리도 가볍다냐. 어지간히도 못 먹고 못 살았나 보구만. 왕바리는 여인이 너무 갸냘파서 깜짝 놀랐답니다. 짧은 생각에 이 여인이 먹지를 못해 비쩍 말랐다고 생각했지요. 내 색시였으면 이렇게 굶기지 않았을 텐데. 정말이냐? 날 굶기지 않았을 것이냐? 여인은 왕바리가 중얼거리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천연스럽게 대꾸를 했답니다. 잉? 잠이 좀 깨셨소? 오냐? 그런데 힘이 없어 자꾸만 눈이 감기는구나. 잠시 더 실례를 해야겠다. 얼마든지 하시오. 왕바리의 대답에 여인은 또 한 번 잠이 들었지요. 그나저나 비쩍 말라도 여인은 여인이었죠. 사내와는 다른 말캉한 살결에 왕바리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거기다 어째 등에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온몸이 전부 후끈해졌지요. 아내가 곧불에 옮았는가? 왜 이리 몸이 뜨겁다냐? 허나 맹추 같은 왕바리는 그게 여인에게 곧불이 옮았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여간 왕바리가 산을 다 내려가자 산기슭에는 난리가 나 있었지요. 웬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이곳저곳을 뛰댕기고 있었답니다. 이게 뭔 난리래요? 아, 글쎄, 우리 마님이 마실을 나왔다 사라졌지 뭐요. 마님이 사라져. 소피라도 보러 간 거 아니요? 왕바리는 기다리면 오지 않나 어쩌고 하면서 궁시렁거렸지요. 그러자 하인은 화를 버럭 냈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 마님은 해소병이 있어서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니 빨리 찾아야 한단 말이오. 알겠소. 진정하오. 난 가볼 테니 열심히 찾아보시구려. 그렇게 왕바리가 지나쳐가는데 하인 하나가 왕바리의 등을 보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이분은 우리 마님 아니오. 이 여인이 당신의 마님이었소. 산에서 자고 있길래 데려왔다오. 지금 장난하오. 마님을 모셔왔으면 말을 해야지. 거참 마님이 얼굴에 마님이다 하고 써붙이고 댕기오. 원체 가벼워서 난 또 못 먹는 집구석 여인네인 줄 알았지. 그렇게 왕바리가 하인들과 옥시각신하는데 마님이 부스스 눈을 떴지요. 다 내려왔느냐? 그럼 집까지 좀 바래다 주거라. 어이구, 넉살도 좋으시오. 뭐 어쨌든 알겠소. 하인들이 벙쪄 있는데 왕바리는 마님의 지시대로 척척 걸음을 옮겼답니다. 도착한 곳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죠. 어째 그 최진사의 집보다 더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너무나 으리으리한 모양새에 왕바리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었지요. 아니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서 끼니는 왜 그런데요? 그게 말이다. 같이 앉아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같이 먹건 혼자 먹건 뭔 상관이신지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실 마님은 한양에서 큰 벼슬을 살고 내려온 숙대감의 며느리였지요. 헌데 3년 전 큰 병이 돌았을 때 서방은 물론 대감과 시어머니까지 잃고 이 큰 집을 홀로 지키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병이 생겼는지 어째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었죠. 아니 그런 양반이 산에는 왜 올라갔대요? 마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기사 지겨운 인생살이 끝내고 싶어서 갔다가 팔에 힘이 없어 새끼줄도 못 걸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입맛이 없을 땐 산보를 하면 나아지긴 하지요. 전 좀만 걸어도 입맛이 돌아서리. 그러면서 저도 슬슬 배가 고프네 어쩌네 궁시렁거렸지요. 듣고 있던 마님은 호호호 웃음을 터뜨리더니 한상 차려서 가져오라고 일렀답니다. 날 구해준 보답이다. 사양 말고 먹거라. 이야, 제 평생에 이렇게 근사한 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혹시라도 눈을 감으면 음식이 뿅
하고 사라질까 깜박거리지도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하얀 쌀밥에 뜨끈한 고깃국, 거기다 고기전, 어육전, 해물전 등 맛난 반찬이 산더미 같았으니까요. 왕바리는 퍼질러 앉아서 신나게 먹어치웠지요. 너무 신나게 먹어댄 덕분일까요? 그걸 보니 어째 마님도 식욕이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마님도 저녁상을 가져오라 이르더니 왕바리 앞에서 오물거리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실로 3년 만에 처음 먹는 밥이었지요. 어휴, 그렇게 깨작거리시면 어디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헌데 이것도 힘에 부치는구나. 앞으로 많이 많이 드십시오, 마님. 마님은 대답 대신 왕바리에게 밥 한 그릇을 듬뿍 퍼주었죠. 그러더니 마님은 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옷을 벗고 근사하게 차려입으니 정녕 부잣집 안방마님이 틀림없었답니다. 밥을 먹던 왕바리는 놀라서 아주 감탄을 하였답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꼭 무슨 선녀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요. 왕바리의 말에 마님은 피식피식 웃었답니다. 어째 왕바리 덕택에 자꾸만 웃게 되었지요. 정말이냐?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네, 좀 홀쭉한 선녀긴 합니다만 선녀는 선녀지요. 실례되는 소리였지만 어째 마님은 왕바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순박하고 솔직한 데다 어찌나 듬직한지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지요. 그뿐인가요? 집에 올 때까지 단단한 등에 업힌 것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사내와 몸을 댄 것이 벌써 수년 전이라 마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래, 왕바라. 날 구해줘서 고맙구나. 혹시 내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해보거라. 지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게 무엇이냐? 헤헤, 지가 얼마 전에 일자리를 날려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머슴살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왕바리의 말에 마님은 빙그레 웃었지요. 한 재산 달라고 해도 흔쾌히 줄 마음이었는데 고작 바라는 게 머슴살이라니요. 해서 마님은 그러지 말고 큰 재산을 받으라고 권하려 하였지요. 헌데 그랬다간 왕바리가 이 집을 바로 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든 마님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얼른 입을 닫았답니다. 아이고, 역시 지가 싫으십니까? 하기사 사고만 치는 절 어찌 머슴으로 삼겠습니까? 에휴, 아니다. 받아들이도록 하마. 앞으로 열심히 해보거라. 마님은 부랴부랴 왕바리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지요. 왕바리는 기뻐서 펄쩍 뛰었답니다. 그야 모진 최진사 대신 아무래도 마음이 너그러운 마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야, 오늘 어째 땡 잡을 것 같았습니다요.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날로 왕바리는 마님땡 머슴이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왕바리는 신바람 나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을 순식간에 쓸어 넘기고 밭에 나가서 감자밭 한마지기를 혼자 다 정리해버렸지요. 오면서 양 어깨에 감자를 한 광주리씩 메고 오니 집안 사람들이 다 놀랄 지경이었답니다. 덕분에 일이 편해진 하인들은 왕바리를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야, 건너마을에선 욕만 먹던 이 몸이 여기선 아주 격하게 환영을 받는구나. 여기 와서 사는 보람이 있었지요. 그렇게 왕바리가 싱글벙글 하는데 마침 마님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왕바라, 내가 오늘도 좀 입맛이 없구나. 네, 마님, 지가 갑니다요. 왕바리가 우적우적 먹는 모습을 보면 조금씩 입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 마님은 요새 왕바리와 곧잘 식사를 하였지요. 겸상은 못해도 같은 방에서 밥을 먹곤 하니 조금씩 식사가 느는 것이었습니다. 왕바리는 왕바리대로 좋은 반찬을 포식하니 나쁠 것이 없었지요. 요새 마님께서 몰라보게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요. 전에는 그럼 이쁘지 않았고? 이쁘셨지요? 헌데 지금은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요. 마님은 왕바리의 대답에 아주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렇게 왕바리는 낮에는 신들린 듯이 일을 하고 밤에는 마님과 함께 밥을 먹었답니다. 그야말로 꿈 같은 매일이었지요. 왕바리 덕분에 식욕이 자꾸 느는구나. 한편 마님은 요새 자꾸만 왕바리가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방도 없이 이 큰 집에서 외로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왕발이 덕에 사는 기쁨이 생겼으니까요. 해서 왕발이가 일할 때면 몰래 훔쳐보기도 하였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울룩불룩한 근육이 움직일 때면 아주 숨도 쉬기 어려웠지요. 요새는 어째 잠을 자도 꿈에서 나올 지경이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자꾸만 왕발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려 마님이 초대를 받은 것이었죠. 왕발아, 옆마을 최진사가 큰 잔치를 열었더구나. 내가 다녀와야 하는데 네가 날 좀 수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 최진사 날이라고쇼. 그분은 좀 별로인데. 왕발이는 최진사라는 말에 인상을 팍 썼습니다. 마님도 처음엔 가기 싫었지요. 허나 옆마을과의 교류를 생각하면 무작정 거절하기도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느냐? 지금 와서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마님은 정싫으면 다른 하인을 불러 가겠다고 하였지요. 아닙니다. 제가 가지요. 꼭 가서 마님 옆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요. 잘 생각했다. 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최진사도 더는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하여 마님은 왕발이와 함께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진사는 환갑을 맞아 아주 성대하게 잔치상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촥 멍석이 깔리고 술과 음식이 거나하게 차려졌지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여와서 놀자판이 벌어졌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최진사. 잘 오셨소, 숙시 부인. 마님과 최진사 그리고 명사들이 상석에 앉았지요. 헌데 최진사는 뒤따라온 왕발이를 보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니, 저걸 설마 머슴으로 드린 것이오? 왕발이 말씀입니까? 아주 충직해서 제가 제일 아끼는 머슴이랍니다. 저것은 아주 음란하고 위험한 놈이오. 부인도 부디 조심해야 할 것이오. 허나 마님은 아주 도도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죠. 모를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지요. 제가 볼 때 왕발이는 아주 성실한 청년이옵니다. 그 말에 최진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지요. 허나 대감집 마님에게 어찌 대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만 사귄 최진사는 고개를 팩 돌려 먼 산만 쳐다보았지요. 어이구,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마님 최고입니다요. 최고. 왕발이는 마님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마님도 이에 화답하여 눈을 찡긋하는 것이었죠. 속이 시원해진 왕발이는 신나게 최진사 댁 음식을 먹어치웠지요.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였지요. 대문이 언제부터 잠긴 것이냐? 어라, 뒷문도 닫혔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잔치를 즐기는 사이에 최진사 집 앞뒷문이 모두 잠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제야 눈치를 챈 사람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어서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보다 못한 최진사가 고함을 쳤지요. 헌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대답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하신 분들이 잔치를 즐기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초대도 못 받고 서운합니다요. 아니, 니놈들은 누구냐? 갑자기 복면 쓴 괴한들이 하나 둘 담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같이 손에는 흉악한 무기를 들고 있으니 분위기가 살벌하기 짝이 없었지요. 잔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여기저기로 달아나려는데 문이 막혔으니 별 수 있겠습니까? 모조리 괴한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오고 말았지요. 여기엔 최진사와 최진사의 부인이 된 감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널름이 아니냐? 네가 어쩜 이럴 수 있느냐? 질질 끌려온 감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복면인 중에 널름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시가 대경할 만했지요. 몸도 주고 마음도 줬는데 이렇게 갚다니요. 지난 시절을 이야기해서 무엇합니까? 마님도 즐겼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널름이는 감시에게 일부러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정보와 재물을 낱낱이 파악하여
이처럼 습격하기 위함이었지요. 그걸 이제야 눈치챈 감씨는 그만 거품을 물고 혼절하고 말았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널름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반항하는 것들은 모조리 치고 감당하는 것은 모조리 거두어라. 그제야 대문이 열리더니 도적대가 쏟아져 들어왔지요. 이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던 최진사는 널름이의 한 칼의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더는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그러자 도적들이 최진사 댁의 재산을 바리바리 술에 싣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이들의 패물과 지갑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야말로 싹 다 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뻗어버린 감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씨처럼 어여쁜 여인들은 모조리 꽁꽁 묶여 수레에 실렸답니다. 이야, 양반댁 마님은 역시 곱구려. 마님도 우리랑 같이 갑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널름이 놈이 이제는 마님까지 노리는 것이었죠. 마님의 곱디고 온 볼을 쓰다듬더니만 그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례한 것, 어딜 손대려 하느냐? 마님은 도도하게 얼굴을 빼더니 널름이의 따귀를 올려붙였지요. 철썩 소리가 났지만 널름이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악하게 웃는 것이었죠. 반항하는 맛이 있어야 품는 재미도 있는 법이지요. 그러더니 마님의 손목을 획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약한 마님은 그 서슬에 휘청휘청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왕바리의 눈에 불꽃이 튀었지요. 더는 못 참겠다. 이놈이 어딜 손대느냐? 벌떡 일어난 왕바리는 그대로 널름이에게 돌진했답니다. 지켜보던 도적들이 몰려들었지요. 아니 이놈이 지 죽을지도 모르고 덤벼들다니 미친놈이 아니냐. 여봐라 이놈도 당장 포박하거라. 널름이의 말에 도적들이 왕바리를 잡아 포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바리가 벌떡 일어나 도적 하나를 잡아서 번쩍 들더니 땅바닥에 거꾸로 내리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적은 억소리도 못 내고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었지요. 왕바리는 감히 마님께 손을 댄 널름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이 못된 꼴을 당하는 것을 보자 왕발이 눈이 뒤집혀 버린 것이었지요. 아이 저놈을 베어버려라. 널름이의 고함에 도적들이 덤벼들었지요. 왕바리는 닥치는 대로 도적 패들을 때려 눕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도적 패들이 들고 있던 도끼와 검을 빼앗아 미친 듯이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황소 같은 힘으로 휘둘러대니 도적들의 검이 두 동강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미쳐 날뛰는 왕바리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 니놈은 내가 직접 요절을 내야겠다. 널름이 이놈, 어딜 널름거리며 마님을 넘보는 것이야. 널름이가 칼을 휘두르며 뛰어올랐습니다. 칼을 든 널름이는 예전과는 달랐지요. 잽싸게 움직이며 휘둘러대니 장사인 왕바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팔이 베이고 다리에도 길게 상처가 났지요. 이렇게 아주 산채로 회를 떠주마. 입만 산 것이 뭐라고 떠드느냐? 허나 온몸이 피칠갑이 되어 날뛰는 왕바리는 아무리 보아도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흡사 지옥에서 뛰쳐나온 도깨비 같았지요. 그 기세에 눌린 널름이가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널름이가 비틀하는 순간 왕바리의 쇳덩이 같은 주먹이 머리통을 날려버렸지요. 널름이는 그 한 방에 눈을 까뒤집으며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런 왕바리를 보면서 도적대들은 서서히 겁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바리 손에 걸렸다 하면 곧바로 죽음이었으니까요. 도적들이 왕바리에게 계속 죽어나가자 나머지 도적들은 하나 둘 넷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적들이 하나 둘 넷빼기 시작하자 나머지 도적들도 서둘러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도적들이 모두 죽거나 도망치자 왕바리는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왕바라 고맙다. 왕바리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렸구먼요. 그러게 말이여 왕발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먼. 마을 사람들은 쫓겨났던 왕바리가 마을을 구했다며 저마다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님도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왕바리에게 달려왔지요. 왕바라 괜찮으냐?
아니, 너는 어쩌자고 그리도 무식하게 달려들었느냐. 마님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요. 그렇게 말한 왕바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님은 왕바리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의원이 온 뒤에야 기절하고 말았지요. 마님 댁으로 업혀온 왕바리는 그 뒤로 마님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왕발이 몸이 성한 곳이 하나가 없구먼. 왕발이가 살아나면 기적이여 기적. 동네 사람들이 바깥에서 수군거렸지만 마님은 왕바리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주변에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죄다 불러 왕바리의 치료를 맡겼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선앙당에도 큰 재물을 바쳐 쾌유를 빌었지요. 그렇게 마님의 지극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덕분일까요? 사흘 만에 왕바리는 드디어 눈을 떴답니다. 어이구 마님, 얼굴이 또다시 반쪽이 되었대요. 이거사, 이제야 정신이 들었느냐. 마님은 왕바리가 눈을 뜨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세상에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사내가 얼마나 있을까요? 헌데 그런 사내를 만났으니 마님의 마음엔 온통 왕바리가 가득했답니다. 지가 배가 고픈디 밥 한술 먹을 수 없겠습니까? 오냐, 양푼으로 가져다 주마. 헌데 그러거나 말거나 왕바리는 벌써부터 밥 타령이었지요. 죽었다 살아나도 모자란 성격은 어디 안 가나 봅니다. 그래도 마님은 마냥 좋았습니다. 하여 마님은 커다란 양푼의 밥이랑 총각김치, 거기에 참기름과 고추장까지 쓱쓱 비벼서 아주 거하게 가져왔지요. 좋아라 신난 왕바리는 그걸 그 자리에서 비웠지요. 혼자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님도 오래간만에 다시 밥을 먹었지요. 신나게 먹고 나니 둘 다 입가가 시뻘개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하호 웃었더랬지요. 왕발아, 내가 곡기를 이으려면 아무래도 네가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어쩔 수 없구만요. 제가 마님 곁에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 주겠느냐? 정녕 그래 줄 것이냐 이 말이다. 마님은 왕바리의 품에 뛰어들었지요. 왕바리도 마님을 으스러져라 껴안았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왕바리는 기운을 되찾았지요. 두 달이 지나니 다시 머슴살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좀이 쑤셔서 혼났는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왕바리는 낮에는 머슴일을 하고 저녁엔 마님과 식사를 하였지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밤이 되면 왕바리는 마님과 한 이불을 덮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천하장사의 힘을 마님께 쏟아부으니 마님은 아주 자지러졌지요. 그렇게 왕바리와 마님은 낮에는 머슴과 마님이었지만 밤에는 깨가 쏟아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래도록 재미나게 살았다고 하니 조금 기이하지만 그런대로 행복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